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6장의 회로망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망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거와 같이 중첩의 정리, 태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 밀만의 정리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로망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럼 이 도구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지 회로를 잘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회로망 정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로를 해석하는데 어떠한 도구를 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즉 도구를 잘 이해해야지만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즉 회로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회로망 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구를 활용을 하려면 연습을 또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도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해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잘 적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로망 정리를 공부하기 앞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전화번이라든가 전류원, 그 다음에 선형 회로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선형 회로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선형 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R, L, C, G 얘네들을 우리는 선형 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형 소자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나 전류가 변화하더라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값을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소자들을 우리가 선형 소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로 이루어진 회로를 선형 회로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RLCG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우리는 그냥 선형 회로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화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 자, 전화번은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소스가 되는 거죠.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소스. 그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직류에서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5V다라고 해보면 요 점의 전위보다 요 점의 전위는 5V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전압원에는 내부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죠? 내부 임피던스. 이때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임피던스는 0ohm이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압원의 전압이 10V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10V의 전압원이기 때문에 여기 단자에, 즉 부하에 1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겠죠? 그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 내부 임피던스가 1ohm이고요. 부하의 저항이 9ohm이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은 저항에 비례합니다. 그럼 얘가 10V이고 얘가 1ohm이고 얘가 9ohm이라면 여기에는 1V가 걸리고 얘가 9V가 걸려요. 아,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얘가 1V 걸리고 얘가 원래 10V를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9ohm이니까 9V의 전압이 걸린다. 그러면 1V에 대한 5,000원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하의 저항이 1ohm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예요. 부하의 저항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보면 얘는 여기에 5V가 걸리고 얘가 5V가 걸리겠죠. 저항이 같으니까, 임피던스가 같으니까. 그럼 나는 10V의 전압원인데 여기 5V밖에 안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압원은 10V의 전압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전압이 여기에 인가가 되도록 하려면 이 임피던스가, 즉 내부 임피던스가 0이어야지만 이 부하의 임피던스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전압이 모두 10V가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임피던스는 0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전화번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애와 뭐 거꾸로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해보면, 예를 들면 얘는 3V라고 하고요. 얘는 5V라고 하고 얘는 2V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V와 5V는 얘는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의 전위보다 요 점의 전위는 8V 높은 거네. 그럼 6.1 0전이라고 하면 여기는 8V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요 점의 전위보다 요 점의 전위가 2V 높다라고 하니까 얘가 0전이면 여기는 2V네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의 전위차는 6V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8V이고 여기는 2V니까 여기는 6V가 되는 거예요. 그럼 6V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온 거죠? 3 더하기 5 빼기 2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면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 반대가 되면 빼주시면 된다. 즉 얘는 등가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얘는 6V 이렇게. 그렇죠?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류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원은 마찬가지로 전화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소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류원을 우리가 기호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전류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전류원에 전류가 10A다라고 보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류원에도 내부 임피던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내부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류원은 직렬로 연결이 되고요. 전류원에서는 병렬로 연결됩니다. 자, 이때 이상적인 전류원의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얘는 9ohm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자, 이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부하를 이렇게 달았을 때 얘가 예를 들어 1ohm이다 라고 하면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낮은 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여기는 9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1A의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겠죠. 얘는 분명히 10A의 전류원인데 부하에는 9A만 흐르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의 저항이 똑같이 9ohm이 돼버리면 이제는 저항이 같으니까 얘는 5A 여기는 5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A의 전류원에서 부하에 공급하는 거는 5A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A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여기에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류원에서 나오는 모든 전류는 다 이쪽으로 흐르겠죠. 즉 여기에 있는 저항이 변화하더라도 동일한 10A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다. 즉 전류원의 이상적인 임피던스는 뭐다? 무한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류원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얘와 뭐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3A, 얘는 5A, 얘를 2A다라고 했을 때, 자, 위쪽 방향으로 공급하는 전류는 3A와 5A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8A가 될 것이고요. 얘는 아래 방향으로 2A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쇄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등가로 그리게 되면 8에서 2A를 뺀 6A가 이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등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화번이 여러 개, 전류원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로 이렇게 등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망 정리인 뭐 중첩의 정리, 태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 밀만의 정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리들을 우리가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회로 예제의 회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첩의 원리부터 보도록 하죠. 자,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에는 뭐 이런 회로가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회로가 있으니까 그 회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6V인데 그리고 여기에 전류원이 6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4옴, 그 다음에 여기에 2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이러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자,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전화번이든 전류원이든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이 회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전화번, 전류원을 제거하고 나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전화번이라는 게 있고요. 전류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전화번을 제거하고 한 번은 전류원을 제거하고 나서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을 제거하고 나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화번을 제거할 때에는 자, 여러분들 이상적인 전화번의 내부 임피던스가 뭐라고 했죠? 0이라고 했어요. 0은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번을 제거할 때는 뭐 한다? 회로를 해서 단락시킨다 이거예요. 전화번이 있는 거는 그냥 단락시킨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항은 그대로 2옴. 그 다음에 여기에 4옴. 그 다음에 전류원 이렇게 있는 거죠. 6A. 지금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아, 전화번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할 때 단락했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번에는 전류원을 제거를 해볼게요. 전류원을 제거할 때는 얘는 개방시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개방시킨다. 그러면 전화번은 이렇게 6V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2옴, 여기에 4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전류원을 뭐 했다고요? 이렇게 할 때 개방시켰다고요. 여기 전류원을 포함하지 않는 회로를 오픈한다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즉 전화번이 없을 때 요 흐르는 전류원이 없을 때 요 흐르는 전류를 두 개를 더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첨의 원리예요. 그럼 요 때를 제가 I1이라고 하고요. 요 때를 I2다라고 해보면 자, 요 때 흐르는 전류 I는 뭐라고요? I1 더하기 I2로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 볼게요. 계산을 해볼게요. 자, 6A가 있으면 자, 얘하고 2A하고 4A하고 지금 병렬이죠. 그러면 저항이 작은 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여기에 4A가 흐르고요. 여기에 2A가 흐르겠죠. 그쵸? 6A, 4A, 2A. 두 개를 더하면 6A. 저항의 비가 2대1이면 전류의 비는 1대2면 얘가 2대1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4A, 여기는 2A. 그렇죠? 여기에서는 I1이라는 게 얘가 2A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거 볼게요. 여기는 개방되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네요. 그럼 전류가 얘가 요렇게 흐르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2옴과 4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네. 전압이 6V네. 그러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저항 6, 2 더하기 4분의 전압 6 해서 얘가 1A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 I2에는 1A가 흐른다는 얘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2A, 위에서 아래로 1A. 따라서 얘는 3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중첩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씩 나눠서 여러 개의 회로로 나눠서 다시 합치는 그게 중첩의 원리다. 중요한 것은 전화번을 없앴을 때는 뭐 한다? 회로를 단락시켜 버린다. 그 전화번 부분을 단락시킨다. 그리고 전류원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전화번 부분을 개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태분항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태분항 정리. 자, 태분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전화번과 한 개의 직렬 저항으로 등가회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회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태분항 정리에서 여기에 전체 전압이 예를 들어 뭐 12V이다 라고 보도록 하고, 여기는 2옴,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일 때, 자, 문제에서 여기에 3옴이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해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요 하얀색 부분을 요렇게 회로를 등가로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요 3옴을 요렇게 연결해 보면, 자, 이때 얘를 등가화한 저항을 RTH라고 하고요. 여기 전압을 VTH다 이렇게 해놨을 때, 자, 문제에서 요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요 회로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2옴과 5옴이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에서 여기다가 2옴을 더해서 전체 전류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분류해서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로를 해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얀색 요 부분을 이렇게 등가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쉽게 구할 수 있죠. RTH 더하기 3분의 VTH.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등가 변환하는 방법이 태분항 정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VTH는 어떻게 구하고 RTH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잘 볼게요. 자, 우선 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요만큼을, 자, 얘를 어떻게 하겠다? 요렇게 등가 변환하겠다. 그러니까 회로를 조금 더 쉽게 등가 변환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VTH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개방된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VTH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잘 보면 얘는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여기엔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압이 걸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이 회로에서 2옴에 전류 안 흐르잖아요. 여기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긴 전압 안 걸린다고.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는 전압이 12V이고 얘가 2옴이고 2옴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반씩 전압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 몇 볼트에 걸리겠어요? 2옴에는 6볼트의 전압이 걸린다고. 여기는 6볼트의 전압이 걸린다고요. 이 양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VTH예요. 그러니까 6볼트. 안 어렵죠? 자, RTH는 뭐냐면, 자, 우리가 전화번을 제거하고, 우리가 항상 전화번을 제거하는데 전화번의 내부 임피던스는 이상적일 때 뭐라고요? 0. 전화번을 제거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단락. 전류원을 제거할 때는 무조건 개방. 다시, 전화번을 제거할 때는 무조건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게 전화번이잖아요. 이렇게 단락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저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 여긴 이옴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자, 여기 이옴. 자, 요렇게 바라보면 자, 얘와 얘는 병렬이죠. 똑같은 거 두 개가 병렬 연결되면 반이 되잖아요. 1옴. 1옴 더하기 2옴. 그죠? 1옴 더하기 2옴 3옴이네. 그럼 여기서 바라보면 얘는 3옴이란 얘기예요. 얘가 3옴. 그러니까 즉 얘를 이렇게 등가할 수 있다고요. 즉 여기에 12V 2옴, 2옴, 2옴짜리를 이렇게 등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3옴을 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냐라고 계산하라고 했을 때 그럼 똑같이 여기다 3옴을 달고 왜냐하면 얘랑 같은 거니까 자, 여기에 3옴을 달면 얘는 여기 몇 암페어가 흐르냐 여기가 3옴, 3옴이고 6V니까 여기는 1암페어가 흐르겠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태분항의 정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전압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류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류원을 가지고 자, 똑같이 여기는 2옴, 여기는 2옴, 여기도 2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똑같이 뭐 12A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태분항 등가회로로 하라. 그럼 태분항 등가는 뭐예요? 회로를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VTH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TH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이 12A라고 하는 애가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어요?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는 개방되어 있으니까 전류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A, 즉 여기에도 12A가 흐르고 여기도 12A가 흐르겠죠. 그럼 2옴에 12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24V의 전압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4V 이렇게 돼요. 24V. 자, 여기서 바라봤을 때 RTH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항이에요. 그때 우리가 전류원은 뭐 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개방해라. 개방해라. 그쵸?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얘를 보면 얘는 마찬가지로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는 애예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그럼 2옴과 2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네. 여기 4옴이에요. 맞아요? 얘를 즉 여기 12A.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24V, 여기는 4옴을 우리가 등가할 수 있다. 이게 태분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검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2옴짜리를 하나 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 이거 2옴이에요. 그죠? 2옴. 그럼 잘 보세요. 12A가 들어와서 얘는 여기는 4옴이고 여기는 2옴이니까 전류비가 어떻게 돼요? 저항비가 1대2니까 전류비는 2대1이 되겠죠. 여기 4A가 흘러요. 여기는 8A가 흐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4옴이고 여기는 2옴이니까 여기가 전류가 2배 더 흐른다고요. 8A, 4A 합쳐서 12A.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에다가 2옴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그죠?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보면 자, 얘는 4, 2, 6옴이네. 그죠? 24를 6으로 나누면 6, 4, 24. 여기 4A 흐르겠네. 여기 4A 흐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태분항 정리예요. 즉 어떠한 회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회로를 전압원과 직류 저항으로 등가 변환시키는 게 태분항 정리구나. 그때 VTH라고 하는 것은 요 개방된 단자의, 그러니까 요 단자 똑같아요. 개방된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고 RTH는 개방된 단자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의 값이 RTH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세 번째 노튼 정리 볼게요.
세 번째, 노튼 정리. 자, 노튼 정리는 태분항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노튼. 자, 노튼 정리. 자, 아까 우리 예시를 들었던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얘가 우리는 2옴 12V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태분항 정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연결된 요 회로가 태분항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등가화하면 태분항.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요 단자는. 자, 근데 노튼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이제 전류원으로 바뀐 거예요. 전류원과 자, 이러한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바꾸는 게 노튼 정리예요. 이거 노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I, N, 노튼, 뭐 NT 이렇게 쓰면 되나요? 뭐 N. 자, 그리고 얘는 R, NT,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노튼, 뭐 이렇게. 뭐 기호는 뭐 여러분 쓰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튼 전류의 값은 뭐냐면 아까 태분항은 여기에 전압이 VTH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전압이 뭐라고요? VTH. 근데 노튼 정리에서는 얘를 이렇게 단락을 시켜요. 단락을 시키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노튼 전류예요. 다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라고요? 노튼 전류가 된다고요. 그럼 잘 보면 얘는 이옴. 자, 여기는 지금 1옴이죠. 1옴이죠. 얘랑 더하면 3옴이죠. 그러면 전체 저항이 3옴이고 전체 전압이 12V니까 여기에는 4A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2옴 똑같이 나눠지니까 여기에 2A가 흐르고 여기에도 똑같이 2A가 이렇게 흘러요. 맞아요? 맞죠? 그럼 얘가 2A 이렇게 돼요. 여기에 흐르는 게 뭐라고요? 2A다 이거예요. 그게 노튼 전압이에요. 노튼 전류예요. 그리고 자, 노튼 저항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의 저항이에요. 그럼 전압원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단락.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2옴 병렬이니까 1옴. 에다가 2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3옴이 돼요. 그렇죠? 얘는 3옴. 이렇게 돼요. 이게 노튼 정리인가? 노튼 정리는 여기를 단락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노튼 전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단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항이 노튼 저항.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병렬로 연결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얘를 태분항으로 만들면 전압이 어떻게 됐었죠? 태분항을 했으면 아까는 여기가 6V였고요. 여기가 3옴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태분항으로 만들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아까 똑같은 걸 했으니까. 얘는 태분항이고요. 그죠? 얘는 노튼. 우리가 동일한 것을 가지고, 동일한 회로를 가지고 얘를 노튼으로 만들면 이거고 태분항으로 만들면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얘네 두 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관성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연관성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분명히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잘 보니까 얘는 동일한 걸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랑 얘랑 곱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그죠? 2 곱하기 3 하니까 얘가 나온다고요. 얘를 얘로 나누니까 2A가 나오네요. 근데 똑같이 얘는 3옴이고 똑같이 3옴이네. 근데 얘는 직렬로 연결하고 얘는 병렬로 연결하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얘 두 개를 서로 호환이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바꿀 수 있구나.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밀만이에요. 밀만 정리.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럼 밀만 정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러한 회를 얘를 여기 10V라고 하고요. 얘를 5옴이라고 해볼게요. 5옴. 그럼 얘를 이런 회로를 제가 노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노튼은 뭐라고 했어요? 이 두 단자를 단락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노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노튼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두 개를 단락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볼게요. 그러면 5옴에 10V니까 2A네? 2A. 그죠? 자, 얘를 여기에서 바라본 저항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니까 이때 얘는 뭐 해야 돼요? 단락시켜야 되잖아요. 보니까 5옴이네. 그러니까 5옴.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자, 얘를 다시 태분항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되는지. 자, 태분항은 뭐라고 했어요? 태분항은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태분항 등가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자, 2A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5옴에 2A가 흐르는 거 10V네. 그럼 여기 VTH 10V. 맞아요? 자,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항가. 근데 전류하는 뭐 하라고 했어요? 개방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5옴밖에 없네. 그럼 여기 5옴. RTH가 5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뭐 할 수 있다? 서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서로 등가 변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튼과 태분항을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밀만의 정리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하는데 이용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어요? 회로를 해석하는데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회로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회로예요. 자, 여기는 2옴, 2옴, 2옴. 자,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어떻게 여기다 똑같이 뭐 3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 여기는 12V.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간단하게 하는 어떤 스킬, 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똑같이 두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들 전류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옴. 그쵸? 이 빨간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여기 2옴은 2옴. 12를 2로 나누면 여기 6A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그리고 요 2옴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2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3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이거 계산할 때 1A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얘는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이 되죠. 그럼 여기는 1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회로를 등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얘는 6A에 여기에 1옴, 여기가
2옴, 여기가 3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보면 얘도 등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1, 여기는 6V, 그죠? 6옴 곱하면 6V, 1옴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원래 있던 2옴, 여기가 3옴 이렇게 되네. 그러면 1옴, 2옴, 3옴 더하니까 얘가 6옴이네. 그럼 6V에 6옴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 1A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어려운 회로를 우리가 쉽게 얘 6, 2. 2니까 얘가 1옴이 되네. 그럼 여기는 6A 1옴이 병렬 연결된 거를 전화번호로 바꾸면 6V에 1이 되네. 그럼 얘가 1, 2, 3이 직렬되니까 아주 쉽게 1, 2, 3, 6옴, 6V, 1A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회로망에 있는 중첩이라든가 태분항, 노튼, 밀만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적용해 보셔야지만 뭐 이런 것도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쌍대회로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쌍대회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남자의 반대는 뭐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얀색은 반대가 검정색, 뭐 빨간색은 파란색. 그러한 개념이 쌍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어떠한 게 쌍대 회로이냐, 그러니까 쌍대 즉 반대의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전압이랑 전류가 서로 반대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저항의 반대는 뭐 컨덕턴스이다. 그렇죠? 뭐 인덕턴스의 반대는 C, 뭐 정전 용량이다. 이런 게 있고요. 뭐 리액턴스의 반대는 서셉턴스이다. 그러면 임피던스의 반대는 뭐 어드미턴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직렬회로랑 또 반대가 되는 개념은 뭐 병렬회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개방의 반대는 오픈, 반대는 닫혀 있는 폐로, 개방, 폐로. 이게 이제 반대의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로이오프의 뭐 전압 법칙과 뭐 이거 쓰면 뭐 KVL과 뭐 KCL이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태분항과 또 뭐가 노튼이 또 서로 쌍대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뭐 쌍대 회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